자, 오늘 이미키 씨 얘기 좀 해보죠. 이미키 씨가 그 가처분에서는 이제 인용이 됐기 때문에 뭐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해서 본안 소송 5억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미키 씨 쪽이 이제 태세 전환을 하고 저한테 5억 원 손배소를 걸어왔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한동훈 당시 장관이죠. 네. 한동훈 당시 장관 측에서 아마 대리전 성격으로 이미키 씨 쪽에 이제 손배소를 혹시 요구한 뭐 그러진 않았을까 이제 그런 뭐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네. 뭐 어쨌거나 한동훈이 제기했던 소송보다도 이미키 소송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 이미키 소송은 사실 한동훈 소송의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리전 성격으로 진행이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미키 씨는 결국 패소했습니다. 패소했죠. 네. 지난 7월 12일 1심에서 아주 좀 판결문이 좀 놀라울 정도로 뉴탐사의 아주 정당성을 보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죠. 기사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키 씨는 허위 보도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또 항소의 뜻을 보였죠. 이 이미키 소송이 왜 자꾸 한동훈 대리전이라고 얘기되냐면 그 주요한 쟁점이 사실 겹치거든요. 이미키 씨는 기본적으로 청담동 술자리는 가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어요. 네. 그래서 청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나오는 술자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술자리가 우리 술집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윤석열 한동훈 본인이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그건 아직 해소가 안 됐다. 이런 그래서 주장이죠. 이미키 뭐 1심 그 패소될 당시 상황과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 검찰이 뭐 저희를 기소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 1심 판결이 그대로 이미키 1심 판결이 유지되는 한 사실 한동훈 1심 판결도 사실은 이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 다른 결론을 내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이미키 씨의 주점이 첼리스트가 묘사하는 장소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보도를 했었는데 저희한테뿐만 첼리스트가 이제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미키 씨 술집으로 유추할 수 있는 힌트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하모 씨한테 이미 저희가 청담동 술자리 보도하기 한 달 전에 2022년 9월 달에 이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해주면서 대통령 앞에서 연주를 한 얘기를 하면서 그 술집 주인을 옛날 가수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남자친구한테는 뭐 연예인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배우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모 작가에게는 옛날 가수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이미키 소송에 제출도 안 했어요. 이 증거로. 네. 이건 제출도 안 했는데 우리는 이겨버렸는데 이게 항소심에서는 이거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자, 항소심에 제출할 증거를 미리 공개합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최근에 저희 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던 유령 룸바 보도한 거 보셨죠? 네, 저도 봤는데 그 내용 제가 들은 게 있더라고요. 들은 내용하고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 어떤 내용에서 일치를 하던가요? 장소를 특정하진 않았는데 저한테는 강남 어디 고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텔 같은 데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뭐 호텔 라운지 이런 걸 연상했었거든요. 근데 호텔은 아니고 고급 술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사장 얘기를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가수 출신이고 옛날 여가수고 그리고 막 거의 할머니 정도인데 뭐 그런 사람이 되게 사장인 게 굉장히 놀랐다고. 가봤더니 이제 사장이 그 사람입니까? 가수 출신이니까 되게 그 첼리스트도 본인도 뭐 이제 그 가수 생활 뭐 연예인 생활 하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기했던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술집을 운영하고 하필 또 그 술집에 자기가 가서 봤던 게 이제 좀 신기했던 거죠. 신기한 투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술집이 지역이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술집 사장이 옛날 가수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갤러리아 이런 뭐 제가 꼬치꼬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뉘앙스 상을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이제 강남 저기 논현동이나 저는 갤러리아 반대편에 이제 그 예전에 그쪽 그 로데오나 그쪽에 많았잖아요 호텔이나 그런 쪽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예, 그러네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취재한 내용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룹바의 특징이 사장이 먼지가 대우를 부르는 이제 이미키. 저도 그거 보면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름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가수 출신 옛날 그러니까 뭐 7080 가수였나 그래서 저도 그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연배가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가수 이름이니까 이번에 방송하신 거 보고 그때 얘기랑 일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옛날 가수 7080 얘기까지 했군요. 그럼 이미키 씨가 좀 더 유력해 보이는데 그죠? 이 증거는 이제 이미키 소송에서도 저희가 아직 증거로 제출 안 했고요. 한동훈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이걸 증거로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변론이 재개가 되면은 이제 한동훈 씨 쪽에서는 그
아마도 이제 그 검찰에 이제 그 공소장을 이제 그 증거로 아마 제시를 하겠죠. 이미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네. 11월 13일 날 나와서 설명을 하겠죠. 네, 근데 그 검찰의 이제 그 공소장을 저희 보도를 허위사실로 물론 전제를 하고 있는 건데 허위사실로 판단한 근거는 이하가 아니고 이미키 식권자는 이하가 아니고 그날 술자리는 TK에 있었다. 그런데 그 TK는 뭐 3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굉장히 비좁은 곳이고 거기에 대통령과 윤석열은 없었다. 이세창과 첼리스트가 뭐 지인 서너 명이랑 같이 술을 먹은 것이다. 이제 이거를 이제 전제로 네. 지금 저희를 이제 기소를 한 건데요. 지금 바로 이제 이런 지금 보도해드렸던 이 하 작가, 이 하 작가는 분명히 자기가 대통령이 나오는 술자리가 있었다고 얘기했고 그 술집 사장이 옛날 가수다라고 얘기 들었다고 했잖아요. 7080 가수. 네, 이러한 내용의 녹취는 검찰이 조음소를 제기하게 되는 그 증거에는 없어요. 검찰의 공소장 우리가 수사 기록 증거 목록을 봤잖아요. 네,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증거로 제출하면 저희는 뭐 그 검찰의 그 공소장 뭐 형사 소송뿐만 아니고 민사 소송에서도 충분히 저희는 뭐 검찰 수사 결과를 탄핵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는 반드시 이겨서 이 윤석열 정권이 은폐하려 했던 경찰 수사까지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 끝을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경찰이 술집 장소로 그 지목했었던 이 TK 여사장님은 이미 저희 취재진하고 한 번 그리고 저하고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그 통화 또 대화에서 첼리스트는 그날 오지 않았다. 이세창하고 오지 않았었는데 이세창이 온 걸로 좀 해달라고 나한테 계속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확인을 해줬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것도 지금 저희는 증거로 아직 제출 못했어요.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걸 이제 증거로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선고 연기가 저희한테는 순간적으로는 조금 왜 이렇지 이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제출할 게 더 많아요. 공소장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나 빈약한 증거로 이 사안을 몰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세를 펼칠 시간이다. 네. 선고가 연기가 됐지만 결과가 달라질 것은 없다. 네. 한동훈은 결국 청담동 술자리 쓰나미 잠시 그걸 뒤로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쓰나미에 그 휩쓸려갈 그 운명의 날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습니다.